룰루레몬이라는 브랜드, 혹시 아시나요? 아마 요가나 운동 좋아하시면 좀 익숙하실 텐데요. 네, 프리미엄 에슬레저 의료로 아주 유명하죠. 이 회사가요, 한때는 주식시장에서 뭐랄까 엄청난 스타였습니다. 그랬었죠. 2007년에 상장했거든요. 그때 가격이랑 비교하면 5,500% 넘게 상승해서 2023년 말에는 주당 511달러. 이게 최고가였어요.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네, 엄청난 상승이었어요. 그런데요, 2025년 들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주가가 57%나 급락했어요. 57%요? 와, 네, 같은 기간에 S&P 500 지수는 13% 올랐거든요. 이걸 생각하면 하락세가 더 크게 느껴지죠. 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움직임입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있다는 건 투자자든 시장을 보는 사람이든 주목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죠. 그렇죠.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 점을 오늘 저희가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룰루레몬이 어떻게 그렇게 눈부신 성장을 했는지, 또 그 과정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좀 깊이 들여다볼 거예요. 네.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기업의 주가 등락 이걸 넘어서요. 시장 변동성이나 어떤 브랜드의 성장, 또 위기 관리 전략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당신에게 좀 흥미로운 통찰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룰루레몬은 1989년이었죠. 캐나다 밴쿠버에서 시작했어요. 처음엔 여성 요가복에 집중했는데 빠르게 에슬레저라는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딱 잡고 시장을 넓혀갔죠. 아, 맞아요. 초기에 그들이 썼던 전략이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그냥 옷만 파는 게 아니라 매장에서 그 무료 요가 강습 같은 거 열고 네네, 있었죠. 지역 커뮤니티랑 막 연계 활동도 하고 이런 걸로 아주 강력한 브랜드 팬덤을 만들었어요. 이건 단순 마케팅이라기보다는 브랜드 자체를 하나의 문화나 커뮤니티로 만든 거죠. 소비자들이랑 직접 소통하는 방식, 그 DTC 있잖아요. Direct to Consumer. 이것도 적극 활용했죠. 그렇죠. 온라인 판매하고 오프라인 매장 경험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시키면서 고객 충성도를 높였고요. 제품 품질은 기본이고요. 네, 품질은 기본이고 이런 좀 독특한 브랜딩하고 판매 전략이 시너지를 내면서 2007년에 주당 9달러, 이게 조정 가격 기준인데요. 여기서 시작했던 주가가 2023년 말에 511달러를 넘긴 겁니다. 와, 상승률이 5,581%.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준 셈이죠. 하지만 이렇게 계속 잘 나가던 룰루레몬에게도 시련의 시기는 있었습니다. 모든 기업이 그렇듯이 외부 환경 변화나 내부 문제에서 자유로울 순 없었죠. 그렇죠. 예를 들면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요. 그때는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되니까 성장세가 잠시 주춤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기는 다들 힘들었으니까요. 근데 룰루레몬은 좀 더 직접적인 위기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맞아요. 2013년에 있었던 그 속이 비치는 요가 팬츠, 시스루 요가 팬츠, 리콜 사태가 대표적이죠. 맞다. 그거 있었죠. 이게 제품 결함 문제였는데 여기에 또 창립자 치 윌슨의 발언이 논란을 키우면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꽤 컸어요. 네. 결국 당시 CEO였던 크리스틴 데이가 물러나야 했고요. 그리고 그 후임이었던 로랑 포드뱅 CEO 역시 2018년에 좀 개인적인 문제, 부적절행위 의혹으로 갑작스럽게 사임하면서 리더십 공백이 생기기도 했고요. 아이고, 연이은 악재였네요. 특히 그때 경쟁 환경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나이키나 언더아머 같은 큰 스포츠 브랜드들이 애슬레저 시장에 막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내우 외환 속에서도 룰루레몬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반등 기회를 찾았다는 점. 여기서 우리는 이 브랜드가 가진 그 회복 탄력성, 위기 극복 능력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만 할 수는 없겠죠. 위기 극복 능력.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리고 그 반등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2018년에 새로운 켈빈 맥도널드 CEO의 전략이었죠. 네. 2019년에 발표했던 파워 오브 3. 이거 말입니다. 이 계획이 상당히 야심찼습니다. 5년 안에요. 구체적으로는 2018년 실적 대비해서 디지털 매출 2배, 2배요? 네, 남성복 매출도 2배, 그리고 해외 매출은 4배로 늘리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당시 상황을 보면 꽤나 공격적인 목표 설정이었죠. 와,
근데 결과는 더 놀라웠잖아요. 중간에 팬데믹이라는 진짜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졌는데도 이 목표들을 계획보다 더 빨리 달성했으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팬데믹이 오히려 룰루레몬한테는 좀 기회가 된 측면도 있어요. 아, 재택근무 때문에? 채널 전환의 속도를 내고 또 해외 시장 확장도 꾸준히 하고 특히 남성복 라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등 이 전략 실행력이 뛰어났어요. 맞아요. 공급망 관리 능력도 그렇고 또 프리미엄 이미지를 지키려고 할인 막 하지 않고 가격 유지한 전략 이것도 잘 먹혔고요. 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은 역시 위기 상황에서도 명확한 전략이랑 강력한 실행력이 있으면 오히려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거겠네요. 맞습니다. 이 파워 오브 3가 성공적으로 달성되니까 2022년에 켈빈 맥도날드 CEO가 한층 더 대담한 목표를 내놓습니다. 이름하여 파워 오브 3 X2. 이름부터가 2배의 야심이 느껴지는데요. 기존 목표를 그냥 2배로 늘린 건가요? 기존의 그 세 가지 축 있잖아요. 디지털, 남성복, 해외. 이 성장 목표는 그대로 가져가면서요. 아주 중요한 전체 목표를 추가했어요. 2021년 매출이 63억 달러였는데 이걸 2026년까지 거의 2배인 125억 달러로 만들겠다. 이거였죠. 5년 만에 매출을 또 2배로? 와, 아니 근데 이전 성공이 있었다지만 그때 뭐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 같은 거시경제적 부담이 커지던 시점 아니었나요? 너무 공격적인 목표다 이런 반응은 없었어요? 물론 뭐 그런 우려도 있었겠죠. 하지만 시장은 룰루레몬의 과거 성공 스토리에 좀 더 주목했던 것 같아요. 이 강력한 성장 목표가 딱 발표되니까 거시경제적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더 힘을 받아서 2023년 말에 사상 최고치를 찍게 됩니다. 와, 이건 결국 투자자들이 룰루레몬의 지속적인 고성장 능력, 그러니까 과거의 성공을 미래에도 재현할 수 있다. 이 잠재력에 아주 강하게 배팅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그 정점을 찍고 나서 최근 한 3년 반 정도를 보면 성장세가 좀 뚜렷하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한데요. 연간 매출 성장률이 2022년에는 30%나 됐는데 2024년에는 10%로 낮아졌고 올해 그러니까 2025년 1, 2분기 예측치는 한 7%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은 변화가 더 극적이에요. 한때 16%까지 갔던 성장률이 최근에는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죠. 1%요? 와, 네,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총마진율도 2024년에 59.2%로 정점을 찍은 뒤에 약간 하락하는 추세고요. 이런 둔화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최대 시장인 북미 지역에서의 부진이겠죠. 특히 여성복 판매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전반적인 소비 심리 위축이랑 경쟁 브랜드들의 공세가 거세진 탓일까요? 네, 그런 요인들이 크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알로요가나 비오리 같은 새로운 경쟁자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룰루레몬의 자리를 좀 위협하고 있고요. 기존 강자들도 계속 시장을 공략하고 있죠. 해외 시장에서 성장을 하고는 있지만 북미에서의 부진을 다 메우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난 5월에는 2018년부터 합류해서 그 파워 오브 3 턴어라운드를 이끌었다고 평가받던 최고 제품 책임자 CPU 선초이가 갑자기 사임하면서 리더십 안정성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졌어요. 아, 그분 역할이 컸다고 들었는데 네, 이게 단순히 임원 한 명이 떠난 걸 넘어서 회사의 어떤 혁신 동력이나 제품 전략의 연속성,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거죠. 성장세가 좀 주춤하면서 과거랑 다르게 할인 판매를 늘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요.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매출을 유지하거나 늘리려고 할인에 의존하는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동시에 인플레이션이나 해외 생산 제품에 대한 관세 같은 비용 상승 요인들이 마진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룰루레몬이 내놓은 2025 회계연도 전세 가이던스를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네. 매출은 작년보다 한 4%에서 6% 정도 증가한 1,080억 5천만 달러에서 1,010억 달러 사이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요,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는 오히려 11%에서 13% 감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은 조금 늘지만 이익은 줄어든다 이거군요. 네, 그렇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기네요. 회사는 여전히 2026년까지 12억 5천만 달러 매출 목표, 그 파워 오브 3 X2 달성을 공식적으로는 포기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아직 목표는 유지하고 있죠.
지금 예상되는 2025년 매출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내년에 약 14% 이상 성장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지금 성장률 둔화 추세를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바로 그 부분이 현재 룰루레몬을 둘러싼 가장 큰 불확실성이자 시장의 관심사입니다. 실제로 시장 분석가들은 2026년 매출 성장을 회사의 목표보다 훨씬 낮게 보고 있어요. 약 5% 수준, 그러니까 11억 달러 정도. 5%요? 회사 목표랑 차이가 크네요. 네. 그리고 EPS 성장 역시 한 4% 정도로 매우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의 야심찬 목표랑 시장의 좀 냉정한 현실 인식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는 셈이죠. 주가가 57%나 빠졌으니까 이제는 좀 매력적인 가격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현재 주가가 한 166달러 정도인데요.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이게 12배 수준입니다. 12배면? 네, 이 PER은 현재 주가가 내년에 벌어들일 걸로 예상되는 1주당 순이익의 몇 배에 거래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12배면 과거 룰루레몬이 누렸던 높은 프리미엄이나 동종업계 평균이랑 비교하면 낮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이 낮은 수치가 단순히 싸다라는 의미만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회사 목표와 시장 기대치 간의 그 큰 차이, 그리고 거시경제적 어려움, 또 치열해진 경쟁 환경,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시장의 깊은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싸다,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군요. 네. 참고로 살펴본 한 분석에서는요. 현재 가격대가 가치 투자 관점에서는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과거 같은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어요. 섣불리 턴어라운드에 베팅하기보다는 회사의 실적이나 전략에서 좀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 그 회복의 새싹이라고 부르는 실적 개선의 초기 징후가 좀 뚜렷하게 나타날 때까지는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보는 편이 낫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한 분석가의 의견일 뿐이고요. 저희가 이 시각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룰루레몬, 혁신적인 전략, 강력한 브랜드 파워로 정말 눈부신 성장을 했고 몇 번의 위기 속에서도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놀라게 했죠. 네, 그랬죠. 하지만 최근 들어 성장세가 뚜렷하게 둔화되고 미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는 과거의 영광과는 좀 거리가 먼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읽어내야 할까요? 룰루레몬의 사례는 단순히 한 회사의 주가 그래프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시장의 사이클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와 혁신이 위기 상황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기업이 내놓는 야심찬 청사진과 시장 참여자들의 현실적인 기대치가 어떻게 충돌하고 또 주가에 반영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죠. 네. 끊임없이 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정보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당신에게 이 이야기는 분명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룰루레몬은 과거에도 제품 미콜 사태나 갑작스런 리더십 교체 같은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선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현재 직면한 이 성장 둔화라는 또 다른 도전을 넘어서 이 회사가 다시 한번 강력한 성장 엔진을 점화하기 위해 반드시 되살려야 할 혹은 새롭게 찾아야 할 핵심 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기존의 그 강력한 브랜드 커뮤니티일까요? 아니면 시장을 뒤흔들 또 다른 혁신적인 제품일까요? 혹은 경쟁 우위를 확보할 새로운 전략적 돌파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